안녕하십니까.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 사례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된 지아인 홀딩스의 김경준입니다.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이라 하는 것은 정부에서 스마트 제조 혁신 추진단을 주관기관으로 하여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중견기업을 3만 개 정도의 지능형 스마트 공장을 만드는 지원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원 유형은 기본적으로 이제 신규와 고도화 1, 고도화 2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 진행이 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회사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고 진행하는 것이 나을 듯 합니다. 저희 회사는 이제 여의도에 위치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을 맞춤형 지원 시스템을 개발하고 현장에 적용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기존의 모든 그 스마트 공장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하다 보면 현장의 중소기업 대표자분들이 가장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부분들이 업무가 이제 수작업으로 진행이 되고, 또한 그 만들어낸 제품들이 기본적으로 로트 추적이 안 되다 보니까 클레임에 대한 그런 대응이 부재하고, 또한 매출에 대한 그런 걱정, 마케팅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것을 느끼게 됐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은 이제 기본적인 공급 기업에 걸맞는 이름이라기보다는 홀딩스라는 이름을 통해서 중소기업을 시장에서 단순하게 어떤 솔루션을 구축하는 데 머물지 않고 그들이 시장에서 성장하고 그 다음 매출이라든지 그 다음에 마케팅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거 연계해서 연계된 비즈니스까지 추진해 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뒤에서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현장에서 지금 스마트 공장 솔루션으로서 대표적으로 이제 운영되는 시스템이 이제 MES 제조 현장의 이제 실행 전력 프로그램 시스템, 그 다음에 SCM, 그 다음에 PMS, 그 다음에 그 입출고 단에서의 진행되는 바코드, 그 다음에 각종 설비에서의 설비 정보를 가져오는 PLC,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한 협력업체를 통해 가지고 온라인 연설을 통해서 저희들은 스마트 공장 구축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보시는 장면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설비에 있는 각종 데이터들을 통합해서 저희들이 취합을 하고, 이 취합된 정보 데이터들이 클라우드, 특히 우리 MS 클라우드에 저장이 되면 그 속에서 이제 MES를 통한 실시간 생산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제어하고 그 다음에 이력 추적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통합 게이트웨이를 저희들이 구성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세트 플레이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장을 구축하다 보면 관리 요소가 있습니다. 그 관리 요소에 이상 유무가 발생했을 때 알람과 제어를 할 수 있는 모니터링 구조까지 저희들은 이제 스마트 공장 설비로서 세트를 구성해 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통합 게이트웨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 이제 연동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 계량을 해주는 계수기라든지, 그다음 바코드 스캐너, 그다음에 계수기 센서, 그다음에 에어블로밍 등 센서를 통해서 모든 정보들을 취합하고, 이 취합된 데이터들이 이제 경영 정보로서 또는 생산 정보로서 이제 활용될 수 있겠죠. 이 외에 생산 공정과 관리 없이 최근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 감염이 됐을 때 현장 기업이 문을 닫아서 잠시 한 2주간의 격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을 하고 해서 최근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근태 관리를 겸한 어떤 출입 관리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우리 이제 체온을 이제 측정하는 시스템까지 연계해서 제안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기술이 발전돼 있고, 스마트 공장에 대한 니즈가 현장에서 정부의 노력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부분 지금 지원하고 또 이제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니타임, 애니웨어, 어느 장소에서라도 대표가 공장에 머물기보다는 회사 성장을 위한 영업이라든지 인사 관리라든지 자금이라든지 이런 효율적인 부분에 집중을 하고
생산 현장은 실시간으로 그 대표이사의 손에서 모니터링되고 경영 정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지능형 공장, 지능형 프로세스를 만드는 것이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마트 공장이라고 하는 것은 실시간 생산 정보를 실질적으로 컨트롤하고 제어를 해서 경영의 리사이클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생산 비용이 절감이 되고 그 다음에 영업 활동이 또 강화되고, 그로 인해서 고객 적점이 강화된 시간적인 그런 효율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뭐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제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내용인데요. 어쨌든 제안할 때라든지 아니면은 그쪽 도입기업과의 요구사항을 단순하게 어떤 패키지 형태를 일방적으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요구사항을 현실적으로 반영을 해서, 특히 재력이 있거나 또는 이제 자금력이 있는 중견기업 이상들은 이제 더 나은 상황이겠지만, 제가 직접 이제 구축했던 기업들은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자금의 여력도 그렇게 여유치 않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의 맞춤형이 아닌 그냥 패키지 형태를 쓰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저는 요구사항을 이제 충분히 받아들이고 그 받은 내용을 우리 전문 인력들이 커스터마이징하고, 그래서 사용자 입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순하게 설치한 것이 아니라 설치 이후에 실질적으로 그 기업의 생산 활동에 도움이 되고 회사가 성장하는데 이런 어떤 정보화에 어떤 그 효력이 있는지 지속적인 AS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애초에 말씀드렸던, 이렇게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 사업은 정부가, 우리나라에 3만 개 정도의 중소기업을 스마트 공장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21년 이 기간에는 기초를, 저변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많은 부분, 신청하신 기업도 계시고, 또한 저희 같은 공급 기업도 많은 파트너들을 이제 컨소시엄을 통해서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2021년도 오면서 기본적인 스마트 공장 사업이 3만 개 이르는 목표들이 이제 거의 달성되는 시점이다 보니까, 아마 내년 2022년도는 AI라든지 빅데이터 이런 부분에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이제 진행이 될 듯 합니다. 대부분의 진행이 되고 있는 사례들을 보면 전년도에 MES 시스템 보급률이 한 전체 솔루션의 한 60~70%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업무 시스템 구조도를 간단하게 이제 스마트 경영 지원 시스템이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은 어쨌든 아까도 중복되는 것 같은데, 이제 최고의 개발 인력과 그 다음에 표준화되는 부분, 그 다음에 속도와 편리성, 확장성, 그 다음에 사업의 가장의 최적의 사업 관리가 될 수 있도록 4가지 사업 수행 전략을 갖고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구축하는 사례의 그 개발 전략은 이제 그 시스템의 이제 사용함에 있어서의 편리성과 그 다음에 그 어프로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는 점,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시스템이 이 스마트 공장 사업이 1단계에 처음에 도입했을 때 기본적으로 이제 기초 단계가 있습니다. 기초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도화 단계가 있고, 고도화 2 단계가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신규로 도입을 했다 하더라도 이후에 고도화 1 또는 인공지능까지 가기 위한 장기 로드맵에 의해 가지고 확장성을 고려한 시스템 개발이 돼야 된다라고 저에게 보여져서, 제가 구축하고 지원해 드렸던 저희 사업장에 대해서는 전략적인 그런 로드맵을 통해 가지고 단계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구성이나 디자인 부분은 이제 다 거의 대동소이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패키지 툴 안에서 그 해당 기업의 맞춤형으로 하다 보니까 편리성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스템이 아까
적용되었듯이 이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AS함으로써 테스트 통합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예시도이고요. MES의 여러 가지 이제 메뉴 구성들이 있는데, 그 메뉴 구성에 제가 이제 진행했던 사업 분야는 이제 식품 분야하고 화장품 제조 분야입니다. 특히 식품 분야에서 보면은 이제 특히 그 CCP 관리, 해썹 관리에 대한 문서 관리가 수기로 하다 보니까 오류들이 많이 나왔다는 점, 그래서 그거를 해썹을 자동화하고 온라인화 시켰다는 부분, 그리고 실시간으로 관리하게 하는 부분들을 접목시켰던 부분이 하는 특이의 사례이고, 그 부분에서 이제 그 고객사께서 많은 이제 만족도들을 이제 표시해 준 점이 제가 갖고 있는 어떤 보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대강 보시면 알겠지만 업무별 프로그램은 이렇게 지금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기본 베이스를 토대로 회사마다 또는 도입기업마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라는 것, 예시로 좀 MS 화면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예시들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뭐 시중에 나와 있는 패키지 프로그램도 많고 여러 가지 요구사항도 많고 한데, 어쨌든 제가 오늘 이 본 프로그램 혹시 이제 참여하시는 분, 특히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 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제조업 대표님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정부가 내년도 2022년도까지 3만 개를 이제 스마트 공장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내년 사업이 마지막은 아니겠지만 어떤 형태로도 변화돼서 진행이 되겠지만, 정부의 방향은 이제 저변이 올해까지 많이 보급이 되어졌기 때문에 신규 기초단에 이렇게 돼 있던 어떤 기업들이 고도화로 또는 업종별 클러스터별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을 이제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지 않게 지금 현재 스마트 공장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 번쯤은 뭐 기존 정보 서칭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이제 그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의 지원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보여지고 있는 이런 화면 구성들이 기존의 엑셀이나 또는 수작업이나 또는 구두 보고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산화 된다고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중소기업들의 그 어떤 자금력이나 의지들을 고려를 해서 정부가 총 사업비 50%를 지원하는 점이 커다란 매력이지 않는가. 또한 정부가 이제 이런 그 스마트 우리 4차 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시책이기 때문에 제조업 대표자분께서는 본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유능한 또는 이제 신뢰가 가는 주변 공급기업의 협조를 받으셔서 이번 차에 스마트 공장이 좀 구축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스마트 공장하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고, 구축 사례 일반 예를 들면 스마트 공장을 도입해서 도입 전과 후가 있는데, 대부분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느끼는 거는 중소기업에서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원자재에 대한 관리가 안 돼 가지고 재고 현황 파악이 안 되다든지, 또는 뭐 예를 들어서 수주를 받았는데 납기를 못 지켜서 낭패를 본다든지,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스마트 공장을 도입해서 원부자재에 대한 실시간, 물론 이제 바코드 리더기를 통하기 때문에 실시간, 자동화는 아니지만 실시간으로 정보가 확인이 되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한 생산 공정에 대한 설비에 대한 예지 보정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설비의 교체라든지 아니면 설비의 에러라든지, 또는 특히 식품 부분에서는 냉동고의 온습도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 중요한 관리 중에서 그 관리 범위를 넘어갔을 때 알람을 알려주고 그에 상응하는 대처를 함으로써 기본적인 생산 공정의 리스크를 해치하는 부분. 그래서 기본적으로 생산량이 스마트 공장을 도입한 전체 기업들의 평균치이긴 합니다만은, 저희가 구축한 부분의 최고는
생산량이 약 40% 정도가 성장을 했고, 그 다음에 수량계획, 식품 쪽에서는 특히 금속검출기에 대한 불량률을 이제 체크해내고, 그걸 규격화해내고, 그 다음에 균질화시키는 부분에 많은 부분들이 고민들이 있었는데, 그로 인해 가지고 불량률 감소가 이어지고, 그 불량률 감소가 또 이어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원가 감소 효과까지.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보면 불량률 감소는 한 45% 정도의 그 감소 효과를 보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생산성도 한 30-40% 정도는 기본적으로 업계 전반으로 스마트 공장들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납기일 같은 경우에도 한 15% 정도 전체 그 오류가 줄어들고, 원가는 한 16% 정도가 절감되는 효과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보이는 것처럼 그 업무부활 그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스마트 공장이라 함은 기본적으로 MES라 함은 어떤 제품이 최고의 출하 때까지의 입고 설계, 상품의 설계에서부터 원자재 입고에서 공정에 들어간 설비 공정에서의 각종 경영 정보 데이터, 그리고 출하가 되었을 때 재고 현황, 그 다음에 출하 이후에 고객 클레임에 발생하는 로트 추적 관리, 이런 부분들을 스마트폰, 쉽게 해서 스마트폰으로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고, 또 이어서 고도화 단계로 가면 그걸 제어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또 그 자원, 전사적 자원 관리, ERP라고 흔히 얘기하죠. ERP를 통해 가지고 전사적 자원 관리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지능형 공장을 이제 추진해 가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이제 개별 기업별로 지금 되어 있는 그 데이터들을 산업별로 또는 클러스터별로 모아서 커다란 빅데이터를 만들어서 이의 효용성을, 부가가치를 높여서 새로운 또 사업의 기회들을 또 마련해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스마트 공장의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 이제 기본적인 아까 말씀드린 원료 입고에서부터 원료가 투입이 되고, 그 다음에 전처리하고, 그 다음 가공하고, 후가공하고, 검사하고, 그 다음에 포장하고, 그 다음에 제품을 출하하고, 그 배송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아마 일반적인, 그게 뭐 제조업이, 제조업이라 하면 그 용 명칭의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같은 동일한 프로세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기본적인 소프트웨어인 이제 MES를 기반으로 한 ERP 패키지가 같이 연동이 돼서 이제 통합해내고, 그 다음에 그 임직원들이 커뮤니케이션이 뭐 기존에 지금 사회에서 뭐 톡으로 이용되어지는 것들이 있는데, 사내 소통을 원활하게 위한 커뮤니케이션 협업 툴까지 장착을 해서 실질적으로 스마트 공장 정부 지원 사업 총사비 50%를 지원받으면서 구축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부족한 설명이었지만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